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25세 베트남 아내 공개 수배한 남편,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6일 만에 가출했다 그러면 거의 계획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절차는 어땠는가, 의사소통은 됐는가, 이러한 부분들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보면은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2000년생 베트남 아내 공개 수배한 남편, 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하게 하고 결혼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 그러려니 했지만 출퇴근 시 쳐다보지도 않고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낌새가 이상했다. 결국에는 이 국제결혼을 위해서 1350만원을 지불을 했고 총 3000만원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내를 공개 수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베트남 신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이혼하는 게 목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 후에 국적 받고 이혼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을 출장도 가고 또 인연을 맺고 또 거기서 거주도 해보고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랑이 바탕이 된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됐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살지 않고 베트남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또 성공하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이 국제결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9일 만에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50대 국제결혼 더 늘었다 했는데 20대 여성을 맞선하고 그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 20대 여성하고 맞선을 한다. 뭐 이거 뭐 나이를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9일 만에 결혼식을 했다? 9일 만에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베트남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결혼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러. 그래서 아니 결혼하러 가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신부는 만나뵀습니까? 안 만나봤다라는 거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맞선 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1년 동안 서로 사귀면서 문자도 주고받고 요즘에는 번역기도 나오고 서로 한국어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자꾸 방문하고 고향집도 방문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한 1년 이상 사귀고 나서 그 진지하게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결혼을 해야지 이 지금 9일 만에 결혼식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언약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김치 박스채로 버린 베트남 며느리 시어머니의 대답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신김치를 가지고 뭐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걸 다 통째로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예? 또 60대 신랑 20대 신부 첫날 밤 국제결혼 불법 광고 여전하다. 이거 어떻습니까? 60대 신랑 20대 신부 첫날 밤. 네, 이거 그냥 뭔가 함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함정? 네, 이거 함정, 이런 거는 함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한 60대, 70대 분들이 20대 여성하고 사귀면서 그 여성을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그 한국에 유학을 보내달라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돈만 가로채고 헤어지고 이 남자분들은 굉장히 막 그 상심에 빠져 있는 경우, 그렇게 상담을 해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여성이 국제 재혼 1위 베트남 남성. 이유 봤더니 한국 여성,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한국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누구랑 해요? 말 통하고 서로 진실이 통하는 베트남 남성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여성 국제 재혼 1위가 베트남 남성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분명히 베트남에 애인이 있어요. 그 애인하고 여행 갔다 왔다고 사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 뭐 즐거웠냐, 왜 결석했냐 그랬더니 애인하고 여행 다녀왔다 사진도 보여주길래 그렇군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남자하고 또 결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그 베트남 남성이 이해하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 건너가서는 국적을 받게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의 성내, 한국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 그러니까 이런 위장 결혼뿐만 아니라 위장 유학, 위장 환자, 그래서 이제 의료 치료를 받으러 왔다, 또 위장 여행, 또 위장 취업, 아주 갖가지 많습니다. 위장 친척 방문, 뭐 다소리 꾸며대 가지고 가짜 소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이 돈이 1,350만 원이 들고 총 3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 정도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간다, 가짜 유학간다, 이것도 비용이 보면은 이 정도예요. 1,350만 원. 또 가짜 취업한다, 이것도 1,350만 원. 이게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가짜 여행 간다, 가짜 소리 만들어주고 이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또 뭐 가짜 환자로 꾸민다, 이것도 이 정도 비용을 받아요. 굉장히 다 유사하죠. 이 돈을 가지고 나눠먹기를 하고 결국에는 계획하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 네, 한국 국적 따면 바로 이혼 간다, 베트남 신부가 드러낸 속내.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60대 신랑 20대 신부 첫날 밤. 네, 이거 함정처럼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함정처럼. 네, 그리고 9일 만에 결혼식 했다, 50대와 20대가. 이거 함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9일 만에 그냥 뚝딱 결혼식을 했다, 60대 신랑과 20대 신부 첫날 밤,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이거 함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결혼 기피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함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이 브로커들, 결혼 브로커들은 돈을 벌고 있고 위장 결혼을 하는 자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진 항상 인가의 법칙으로 봐야 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뭐 9일 만에 결혼했다, 사랑과 신뢰 없이, 또는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가의 법칙인 거죠, 인가의 법칙.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년은 사겨라. 그리고 계속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어 공부하고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어를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신뢰를 확인해라. 그런데 또 한국어 공부한다고 또 돈 보내달라, 뭐 준비한다고 돈 보내달라,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관계를 끊어라. 뭐 핸드폰 사달라, 오토바이 사달라, 관계를 끊고, 아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라. 그리고 60대면은
베트남에 한 40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40대인데 뭐 어떤 남편하고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진정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50대다 그러면은 그 베트남은 결혼 일찍 합니다.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 14살이면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2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결혼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40대 분들은 뭐 한 30대 정도, 네, 그렇게. 그리고 신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다라는 거,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황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정말 끊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사화돼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